안녕하세요. 오늘은 전자책을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자책을 만든다고 하면 어렵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사실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닙니다. 오늘 하는 내용만 잘 따라오시면 제작부터 유통까지 쉽게 따라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다루는 내용은 지식 큐레이션 카페에 전자책 뚝딱 만들기라는 게시물을 바탕으로 만들어졌고요. 링크로 달아드릴 테니까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시면 꼭 방문하셔서 더 많은 내용들 배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큐레이터님께서 작성하신 글이고요. 첨부 파일로 샘플 이북도 들어가 있고, 그리고 오늘 다루게 될 순서들이 차근차근 나와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전자책 기획이라든지 다양한 부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나와 있기 때문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방문하시면 더 많은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맨 밑에 보시면은 텀블벅이라는 이제 크라우드 펀딩 사이트에서 전자책 부업으로 나만의 비자금 만들기라는 내용으로 펀딩을 받고 있더라고요. 이거 책을 만드는 건데 이제 일정 금액 이상 후원을 하시면 책을 받아가실 수 있으시고, 무슨 내용이냐면은 이제 오늘 다루게 될 전자책을 만들어서 판매를 하는 내용이라든가 출판사를 만드는 내용,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또 시기를 좀 더 이렇게 자세하게 알고 싶다 그러시면은 이 책을 확인하시면은 조금 더 자세하게 확인을 하실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러면 오늘 다룰 내용은 전자책을 만드는 것이 되겠고요. 그러면 이제 CG를 다운로드 받아야 할 텐데요. 요 CG를 다운로드 링크 같은 경우에는 제가 밑에 링크를 달아드리도록 할 테니까 거기로 들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재 나와 있는 CG는 0.9.8 버전이고요. 요거는 이제 오픈소스 프로그램으로 모든 소스들이 공개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사용자들이 만들어가는, 계속해서 발전되고 있는 프로그램이고요. 이북을 만드는 전문 프로그램입니다. 내용을 쭉 보시면은 인상 깊게도 아주 좋은 내용들이 적혀 있어요. 그래서 되게 좋은 내용들이 적혀 있고, 이렇게 내려가 보시면은 다운로드에 코드들도 이렇게 확인하실 수가 있으시고요. 코드, 그리고 시길, 맥에서 다운받는 거겠죠. 맥을 사용하시는 분들은 요거 들어가시면 되겠고, 윈도우즈 사용하시는 분들은 이걸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 보시면은 그냥 셋업이 있고 x64라고 적혀있는 셋업이 있는데요. 요건 뭐냐면은 사용하시는 운영체제의 비트 수에 따라서 다르게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쉽게 확인하시는 방법은 키보드의 윈도우 키하고 창문 모양 있죠. 윈도우 키하고 페이지 업 위에 스크롤락 옆에 퍼즈 브레이크라는 걸 같이 누르시게 되면은 이렇게 시스템 화면으로 바로 연결이 됩니다. 또는 이제 내 컴퓨터를 오른쪽 클릭하셔가지고 속성을 들어가셔서 이렇게 확인하실 수도 있으세요. 보시면 저 같은 경우에는 64비트 운영체제라고 적혀있게 되겠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64비트짜리 셋업 파일을 다운받아서 설치를 하게 됩니다. 설치하시는 방법은 크게 어렵지 않아서 그냥 다음만 누르시면 되는 거라서 오늘 패스하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샘플 파일을 드리는데, 샘플 파일을 들어가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적혀 있게 됩니다. 그냥 작성하실 수도 있겠지만 처음에는 이제 어떻게 써야 될지 감이 잘 안 오실 수 있기 때문에 미리 기본적인 것들에 대해서 이렇게 입력을 해둔 거고요. 여기서 크게 바뀌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는 이제 펀딩에 사용할 이미지라든지, 펀딩이 아니죠. 네. 이북을 만드는데 사용할 이미지라든지, 그리고 아니면 표지를 만들 때 사용할 이미지, 그리고 또 표지를 만드셔야겠죠. 그 다음에 원고를 텍스트 파일로 준비하시고, 목차를 텍스트 파일로 준비하시고, 그 다음에 미리 만들어둔 표지, 이미지, 원고, 목차를 한 폴더에 보기 좋게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렇게 준비가 된 상태에서 전자책을 만드시게 되는데요. 전자책은 이제 시길로 샘플 파일을 먼저 이렇게 여시고, 그 다음에 샘플 파일을 먼저 다른 이름으로 저장을 해줍니다. 이렇게 저장을 하는 이유는 다른 것들을 만들 때 섞이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게 되겠죠.
이런 식으로 만들어서 명집 있네요. 그러면 명집 1 이렇게 적어보겠습니다. 저장을 하시면 이렇게 기초 파일이었던 게 명원집 1로 바뀌지 않네요. 왜냐면 이제 폴더를 다시 만들었기 때문이겠죠. 어쨌든 이렇게 저장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샘플 파일을 저장을 했기 때문에 그 다음에는 서지 정보를 넣어 줄 거예요. 요 부분이 바로 서지 정보가 되겠습니다. 뭐 책 이름, 서명, 저자, 출판사, 펴낸 날, 주소. 출판사가 없으신 분 같은 경우는 출판사는 굳이 적지 않으셔도 되겠죠. 그리고 이메일, ISBN 뭐 이런 것들을 넣어주시게 됩니다. ISBN 같은 경우에는 출판사가 없는 분들은 CIP ISBN은 출판사가 없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발급받기가 어려우실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저희가 북크크라는 플랫폼으로 이렇게 넘어가서 출판하는 법을 알려드릴 텐데 거기서 하시게 되면은 이 부분 이 내용 같은 경우에는 그냥 지우셔도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엔 이제 이렇게 정보를 채우시고 나면은 author라는欄에 들어가시게 되면은 작가 소개를 쓰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다가 이제 작가 소개 간단하게 본인 소개를나 아니면 만드신 분들 소개를 적어주시면 되겠는데요. 작가의 소는 여기다가 팁은 이제 나중에 이 부분에 차례를 만들어 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작가 소개라고 적어주시고 작가의 소는 원앙소리, 작가의 소는 한국 토종 진돗개 라고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작가 소개를 선택을 한 후에 이렇게 적어주시고 나서 그 다음에는 콘텐츠 을 안에다가 그 전에 작가 소개에다가 H1을 이렇게 작가 소개에 커서를 놓고 H1을 눌러주세요. 안 먹혔네요. 이렇게 보시면은 지금 안 먹여서 이렇게 된 건데 다시 작가 소개 놓고 H1을 주시면 글씨 크기가 커졌죠. 요게 이제 큰 제목 1이죠. 가장 큰 제목이고 그 다음 제목, 그 다음 제목, 그 다음 제목, 그 다음 제목입니다. 이런 순서로 이제 계층이 매겨지게 되고요. 만약에 작가 소개에다가 밑에다가 1번 작가 이런 식으로 하시게 돼서 H2를 누르시게 되면은 나중에 이곳 차례에다가 인덱스를 지정을 해줄 건데요. 이렇게 했을 때 이렇게 작가 소개 밑에 작은 제목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게 이제 차례를 눌렀을 때 실제로 이제 사용하시는 분들이 눌러서 찾아갈 수 있는 이제 그런 뭐랄까요 표지판 같은 게 되는 거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잘 활용을 하셔서 적어주시면 조금 더 멋진 전자책을 만드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표지를 넣어줄 건데요. 표지는 이제 도구에 보시면 Add Cover라는 메뉴가 있어요. 하신 후에 표지 파일을 선택을 해주시면 되는데 미리 만들어 놨던 표지를 선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표지가 등장을 하게 되는데요. 요 위에 보시면 이제 이렇게 빈 공간들이 있죠. 이런 것들이 있으면은 이제 보기에 안 좋을 수 있고 또 이북은 특성상 표지가 이미지 파일이잖아요. 원래는 고정된 사이즈인데 이렇게 되어 있게 되면 이제 고정된 사이즈로 되어 있기 때문에 만약에 화면이 더 작아진다거나 그랬을 경우에는 이렇게 작아질 경우에는 이렇게 빈 공간들이 더 크게 생기게 됩니다. 이 비율이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요거를 가변적으로 만들어주는 작업을 할 건데요. 이렇게 누르시면은 코드 보기로 넘어가게 돼요. 또는 요 빈 공간을 더블 클릭을 하시게 되면은
이렇게 왔다 갔다 하실 수가 있습니다. 요 코드는 뭐냐면은 옛날에 많이 사용하던 태그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요새 분들은 태그를 잘 모르시더라고요. 그래서 HTML 그 프로그래밍 언어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사용하는 웹페이지가 이런 HTML을 사용하고 있고요. 전자책도 마찬가지로 이 HTML을 사용해서 이렇게 만들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SVG부터 요 슬러시 SVG까지를 지워줄 거예요. 그리고 나서 img width 100%를 지정을 해주고요. alt 이 width는 뭐냐면은 가로예요. 가로의 이제 크기를 지정을 해주는 건데 퍼센테이지로 지정을 해주기 때문에 어떠한 화면에서라도 그 화면 크기에 맞게 정렬을 해주신다는 뜻이고요. alt는 이 그림의 이름을 붙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한글로 표지라고 적어줘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이미지를 주소를 적어줄 건데요. src는 주소 이제 표시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점점을 하게 되면은 여기 파일의 위치에 가장 처음이 되는 곳에서 슬러시 이미지 폴더 images 폴더하고 이미지 폴더에 title.jpg라는 파일을 지정을 해줘야겠죠. title jpg 하고 이렇게 다운표를 하신 다음에 슬러시를 하나 쳐주시고 닫기를 해주세요. 이렇게 하시게 되면은 표지 입력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아까는 빈 공간들이 되게 많이 있었는데 이제 빈 공간 없이 꽉 차 있는 것을 보실 수 있게 되실 겁니다. 그래서 패딩하고 마진까지 없애주시게 되면은 아예 이제 빈 공간이 없게 되는 거고요. 애초에 0이었죠? 0이었기 때문에 없게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렇게 해서 표지까지 입력이 완료됐습니다. 그 다음에는 각 단원의 제목을 처리할 건데요. 예를 들어서 여기에다가 제 1장 full이라고 이름을 지어볼게요. 이렇게 하시고 난 다음에 h1 이렇게 지정을 해주시면 아까 큰 제목이라고 했죠? 큰 제목을 지정을 해주시고 나서 내용을 쓸 때는 요 P로 해놓고 내용을 쓰시게 되면 됩니다. 내용을 이렇게 적습니다. 바로 다음 파일로 하셔도 되고 이 파일로 하셔도 되는데 만약에 바로 다음 파일 하시게 되면은 이제 강제적으로 페이지를 이게 하나의 뭐라 해야 될까요? 단원, 그렇죠? 단원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1장, 2장, 3장 뭐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하셔도 되고 이건 본인이 사용하시기에 맞게 구성의 문제거든요. 그래서 뭐 1장, 2장, 3장이라고 기본적으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장이 넘어가는 사이에 뭐 이런 식으로 제 2막 뭐 이런 식으로 적어주셔도 되겠고요. 만약 이런 식으로 하시게 될 경우에는 뭐 제 1막이라고 해놓고 여기를 이렇게 처리해 주셔도 되겠죠. 그러면 여기 큰 제목, 작은 제목 이런 식으로 제 1막 1장 the first라고 이렇게 제목을 지어주신 다음에 요 책 모양 이걸 클릭을 하시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입력했던 것들이 다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OK만 눌러주시면 여기 자동적으로 입력이 돼요. 전체 파일을 완성을 하고 나서 이런 식으로 입력을 꼭 해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는 뭐 어떤 식으로 텍스트를 넣으셔도 되는데 메모장에 뭐 복사해 주셨던 텍스트를 복사해서 붙여넣기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근데 처음에 이제 메모장에 입력을 하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거는 왜 그러냐면은 한글 파일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코드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한글에서 작성했던 내용들을 그대로 컨트롤 C 컨트롤 V를 하게 될 경우에는 그 안에 들어있던 HTML 태그가 그대로 딸려 들어와서 원하지 않는 모양으로 표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메모장에 한번 붙여 넣었다가 다시 이쪽으로 옮기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혹은 애초에 메모장에 저장을 하시거나요. 그 다음에는 이제 목차를 만들 때도 마찬가지로 콘텐츠에다가 이런 식으로 써주시면 되는데요. 이런 식으로 쓰시고 나서 뭐 요거에다가 링크를 거실 수도 있어요. 링크를 거시는 방법은 요 사슬 모양으로 해서 원하시는 페이지에다가 이렇게 입력을 하시게 되면은 자동으로 이렇게 링크가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콘텐츠였지만 누르면 이렇게 들어가게 되겠죠. 그래서 요즘 나온 전자책들은 이런 링크들 기능을 활용을 해서 좀 더 이렇게 사용자 편의성을 늘려주려는 시도를 많이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만들고 나서 이제 이 I 버튼을 누르셔서 메타데이터라는 걸 입력을 해주셔야 되는데요. 책 제목과 뭐 저자, ISBN 이거는 없으시면 지우셔도 상관없어요. 출판사 이런 식으로 적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여러분이 사진을 입력을 했는데 요 사진이 필요가 없어요. 그럼 이렇게 지우셔서 없어졌잖아요. 근데 사실 이 사진 파일이 이 EPUB 기초 파일이란 이 파일 안에 삽입이 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보시면은 기존에 넣었던 파일은 그대로 남아있게 됩니다. 여기서 이거를 지워버리셔야 되는데요. 요 화면에서는 지우실 수가 없어요. 여기 밑에 내려보시면 여기 타이틀 안에 보시면은 델리트 키를 눌러주시거나 아니면은 마우스 오른쪽 클릭을 해주시면은 지우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워주시면은 이 파일 안에 들어있던 요 파일을 지울 것이냐라는 창이 떠요. 그래서 delete marked files 이걸 누르시면 지워지게 되고요. 그리고 delete unused media files 이렇게 이걸 클릭을 해주시게 되면은 지금은 이제 요거 사용을 했었기 때문에 사용 안 한 게 없잖아요. 근데 이제 사용을 안 한 게 있다고 하면은 자동으로 삭제가 되게 됩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 팁을 더 드리자면 자, 보시면 요거는 큰 제목이에요. 두 번째 제목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제목이에요. 요거를 수정을 하고 싶어요. 그러면은 뭐 이런 식으로 이걸 줄 수도 있지만 전체를 한번 바꾸고 싶다는 생각이 들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스타일 0001.css라는 파일을 들어가게 됩니다. 요거는 여러 가지로 지정을 할 수가 있는데요. 잘 아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여기 보시면은 여기에 링크 헬프라고 있나요? 모르겠네요. 어쨌든 스타일 00.1 css 파일을 참조해라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들어가시게 되면은 이렇게 사용하는 글자에 대한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가 정해져 있습니다. 자, 만약에 지금은 보시면은 여기 코법 바탕체라는 것을 제가 임포트를 해놨어요. 이게 뭐냐면 이제 폰트 파일이거든요. 그래서 폰트 파일을 입력을 이렇게 들어와 있는 건데 폰트를 수정하고 싶으시다 그러면은 파일 추가를 하셔가지고 추가를 하신 후에 이걸 수정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폰트 패밀리를 이런 식으로 여기 지금 볼드가 되어있죠. 미디엄 뭐 이런 식으로 이름을 지정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이제 이렇게 돼 있고 여기 텍스트 말고 H1 이게 제목이라고 했죠. 큰 제목 H1 큰 제목. 자, 여기 들어가시면 여기 제가 코법 바탕 볼드 요거를 적어놓은 거를 보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이게 뭐냐면은 코법 바탕 볼드체를 H1
파일에다가 사용을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폰트 사이즈는 폰트의 크기. EM이라는 거는 상대적인 폰트 크기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는 크게 손대지 마시고, 손대실 수 있는 거는 이제 폰트를 바꾸신다거나, 그냥 그대로 적어주셔도 돼요. 이름을 받아오셔가지고 그대로 적어주시는 게 좀 덜 헷갈리실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기에다 컬러도 설정해 줄 수가 있으세요. 컬러는 이제 지금은 아무것도 없는데 뭐 레드라거나 이런 식으로 적어주시게 돼도, 자, 보시면은 레드로 바뀌었습니다. 또는 뭐 인터넷 사용하고 계시는 뭐 다양한 방법들을 사용해서 표현을 해주셔도 되고요. 뭐 블랙, 블루, 뭐 컬러 이런 식으로 영어로 써주셔도 됩니다. 기본적인 값들은 논으로 해놓으시는 게 가장 좋은데요. 블랙으로 쓰시지는 않는 거를 권장드려요. 왜냐면은 바탕화면이 검은색으로 반전이 될 경우가 있어요. 근데 여기서 컬러를 블랙으로 지정을 해두게 되면은 검은색으로 고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바탕화면이 이제 검은색으로 바뀌게 될 경우에 글씨가 안 보이는 현상이 생깁니다. 하지만 논으로 해두면은 자동으로 이게 흰색으로 변환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하실 수가 있으시고요. 여기서 H2도 정의가 되어 있고, 뭐 더 하고 싶다고 하시면 H3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복사해가지고 붙여넣기를 하셔도 돼요. 이런 식으로. 근데 굳이 사용을 안 하는 것들은 지워주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왜냐면 파일을 읽어오는 속도에 문제가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P, 이거는 이제 본문 설정인데요. 여기 적혀있죠. 제목, 본문 설정. 그래서 저는 이 파일에다가 코법 바탕체를 삽입을 시켰어요. 그래서 코법 바탕 미디엄체가 기본으로 지정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런 식으로 지정을 해놨는데, 뭐 다른 파일에서는 본문을 썼을 때 뭐 다른 폰트를 쓰고 싶다고 하시면은 여기다가 CSS 스타일 시트 1을 복사를 하세요. 애드 커피를 하시면 그대로 복사가 되거든요. 2로 이렇게 복사가 돼서 이런 식으로 뭐 코법 바탕, 또 뭐가 있나요? 뭐 볼드체를 사용한다고 치죠. 볼드를 복사해서 붙여넣기를 하신 다음에 뭐 이런 섹션 2 뭐 이런 걸 들어가셔가지고 여기를 바꿔주세요. 2 바꾸신 다음에 여기다가 이 글씨체는 뭘 누르고 적어주시는 게 낫겠네요. 이 글씨체는 코법 바탕 볼드체입니다. 네, 이렇게 봤을 때는 큰 차이가 지금 별로 잘 안 느껴지죠? 왜냐면 지금 그냥 입력이 됐기 때문이에요. 가끔 이런 경우가 있는데, 이거는 P 그리고 강제적으로 입력을 해주셔도 됩니다. 이렇게 했을 때 이렇게 P로 지정이 됐고요. 왜 큰 차이가 나지 않는 이유는 글씨 크기의 차이가 좀 있어요. 여기다가 뭐 글씨 크기를 1.9로 바꿔보죠. 이런 식으로 바꾸게 되면 바뀌는 걸 볼 수가 있겠죠. 똑같은 P지만 여기 뭐 섹션 1에서는 이런 식으로 되어 있지만 섹션 2에서는 이런 식으로 바뀌게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스타일 시트도 간단하게 손을 보실 수가 있으시고요. 이런 식으로 활용해서 파일을 만드시면은 하나의 전자책이 완성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은 다음 시간에는 이 전자책을 어떻게 유통시킬 것인가 하는 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